2년 전 전쟁을 피해 이곳에 온 난민들은 사하라 사막을 넘는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황폐한 땅을 되살리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차드 정부가 이 난민들에게 땅을 내어준 후 이들이 적정 기술로 사막을 푸르게 바꿔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먹거리를 재배하고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된 거죠.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4,3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삶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 세계 난민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2023년 수단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게 점차 확대되어 큰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수단에서는 정규군과 준군사 조직인 RSF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하르툼과 여러 도시에서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 사태로 수백만 명이 터전을 잃었습니다. 약 1,1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약 300만 명은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60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 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타르푸르 전쟁으로 인해 차드로 피난 온 후 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한 난민도 4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만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모여 있는 거죠. 난민의 유입은 차드 정부와 사회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드 정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대신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저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난민을 환대하는 걸까요? 첫 해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 지원을 합니다. 이후 단순 지원을 넘어 일자리를 만들고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 다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차드 정부는 난민들을 환대하고 정착을 돕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차드의 전통적인 환대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난민들에게 차드의 친절과 우호를 보이는 것입니다. 차드 정부는 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드 정부는 난민들이 2030년까지 400만 헥타르의 황폐한 땅을 복원하는 국가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차드 정부는 10만 헥타르의 땅을 난민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황폐한 사막 땅을 풍요로운 식량 생산 기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막에서 농사가 가능할까요? 이곳에서 난민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빗물을 모아 메마른 사막을 풍성한 농토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니제르 편에서 이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폐하고 딱딱해진 토양은 비가 오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려가 토양과 유기물들을 쓸어갑니다. 씨앗, 낙엽, 작은 가지, 죽은 곤충 같은 유기물들이 빗물과 같이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달 모양 웅덩이를 만들면 빗물이 스며들고 유기물이 그 안에 모이게 됩니다. 이 유기물층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고 벌거벗은 땅을 덮어주면서 토양에 작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미생물들이 젖은 유기물을 분해해 퇴비로 만들고 이 퇴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빗물은 웅덩이 주변을 습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이렇게 시원하고 촉촉해진 흙은 작물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별도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토양은 비옥해졌습니다. 또한 우기에 저장된 수분 덕분에 작물 재배 기간이 늘어납니다. 건기가 시작돼도 땅속에 남아있는 습기는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작물은 이런 수분과 영양분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며 성장이 빠르고 해충과 질병에도 강해집니다. 값비싼 비료나 농약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수단 출신 라비아와 차드 출신 마리암은 이곳이 원래는 완전히 메마른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20가구가 힘을 모아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진 반달 웅덩이들이 빗물과 영양분을 붙잡아주면서 여기에 심은 수수의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땅 속에 남아있는 습기 덕분에 재배 기간이 길어져 건기가 한참 지난 이후에도 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지금은 수수로 덮여 있습니다. 수수는 동북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주요 곡물로 한 계절 동안 심고 수확하는 1년생 작물입니다. 즉, 매년 새로 심어야 하지만 그만큼 식량을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난민이 유입된 황무지 지역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곳은 100헥타르 규모의 시범 생산 부지고 올해가 첫 해 생산입니다. 이는 대규모 본 프로젝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전체 계획은 나무, 풀, 1년생 작물이 어우러진 모자이크 같은 식물 군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가축 사료용 풀도 기르고 요리에 쓰거나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도 기릅니다. 약용 및 식용 작물도 재배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땅을 식생으로 덮고 숲을 조성해 토양을 보호하고 물을 저장하며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사하라 사막 확장을 막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의 대규모 프로젝트 그레이트 그린 월의 목표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녹색길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차드는 그레이트 그린 월 조성의 핵심적인 국가이며 난민들을 환대하는 정책은 2030년까지 400만 헥타르의 황무지를 복원하겠다는 국가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난민 캠프 방문 중 자스민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Previously, I was accepted for a scholarship to do my PhD in Cairo. After we arrived in new refugee, I was missing my email or even my phone. I lost my scholarship. They said I'm missing. 이 상황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이들의 삶은 산산조각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모여 땅을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심 어린 바람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과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파괴가 아닌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인간과 자연이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비전입니다.